네, 오늘은 증여세가 주제고요. 네네. 핵심은 용돈이라는 개념을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용돈. 네. 엄마가 진짜 좋은 마음으로 우리 아들 소고기 한 번 먹어 그래서 용돈을 주셨어요. 증여인가요? 아니죠. 신박한 세금 정보 신세적. 교육비하고 생활비의 범위는 이게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같은 건 그거는 증여로 안 봐요.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PD님이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럼 내가 주는 돈, 생활비 하라고 한 달에 100만 원씩 150만 원씩 줄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그건 용돈이죠. 근데 PD님이 회사를 다녀. 월급도 받아. 근데 내가 200만 원씩 용돈을 줘. 그건 그건 증여죠. 근데 만약에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한번 제가 문제를 내드릴게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생활비를 줘요. 엄마는 일을 안 해. 가정주부시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줘요. 생활비를. 돈이 남았어. 500만 원이 남았어. 그 500만 원을 10년을 모았어. 6억이죠. 6억을 가지고 아파트를 샀어. 그거는 아까 제가 뭐라고 생활 필요한 금액이라고 했죠. 근데 필요한 금액을 넘어서 줬었으니까 그거는 증여로 보는 거죠. 아 근데 그 증여를 보는 타이밍은 언제인 건가요? 돈을 지급했을 때. 그거에 대한 기준은 통상인가요? 그게 되게 모호한 표현이에요.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는 되게 모호한 표현을 쓰긴 하는데 결혼을 했는데 네. 아내가 빚이 5억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남편은 벌이가 좋은 편이라서 생활비로 1,000만 원씩 줬어요. 빚도 갚고 생활도 잘 하라고. 이건 증여인가요? 증여죠. 빚을 대신 갚아준 거잖아요.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도 증여로. 근데 부부간에는 6억까지는 증여세가 과세가 안 돼요. 그건 알고 계시죠? 아니 몰랐어요. 5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5천만 원까지는 증여를 해도 증여세가 안 붙는 거. 잠깐만. 뭐 던질 거 없어? 블라블라블라블라.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안 붙어요. 10년. 그 한때 강남에서 그게 유행을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자녀 1억 만들어주기. 근데 이게 5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이제 미성년이 아닌 경우. 미성년인 경우에는 2천만 원. 태어났을 때 2천만 원. 그리고 10살 됐을 때 2천만 원. 그럼 20살 됐으면 이제 미성년이 아니잖아요. 5천만 원. 그리고 30살 됐을 때 5천만 원. 이렇게 증여하면 1억 4천을 증여할 수 있죠. 현금으로. 그런데 요즘에는 현금으로 이렇게 증여하지 않고 주식이나 가상화폐를 증여를 해요. 그럼 그 걔네는 오르잖아요. 그 오른 거는 증여로 안 보거든. 근데 여기서 또 하나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2살이에요. 2천만 원을 증여를 하고 이걸로 주식을 샀어요. 근데 이 주식 가격이 올랐어. 근데 이 A 부모는 사주기만 했어요. 그리고 B 부모는 거래를 해줬어. 지속적으로. 무역을 수행해 주셨네요. 그렇죠. 오, 정확한 말이에요. 얘가 할 수 없는 걸 엄마가 대신해 줬으니까 이건 차명 계좌로 봐서 거래를 계속해서 번 자녀 계좌에 돈이 불어났잖아요. 그건 증여로 봐요. 왜냐면 얘가 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역으로 오히려 더 궁금해지는 건 어렸을 때 이제 세뱃돈 같은 게 이제 생각나고 궁금해지는데 제가 받았지만 엄마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저 2천만 원이 필요해져서 부모가 사용을 한다고 2천만 원 애한테 증여를 했는데 증여세 없는 증여를 했는데 그걸 내가 다시 다 갖다 썼어. 그것도 증여가 되죠. 자녀가 엄마한테 증여한 거.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안 나오는데 밑에서 위로 올리는 것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안 나와. 못 봤구나. 나는 봤지. 2살짜리가 한 2억을 증여받아가지고 하는 걸 봤죠. 만족스럽네요. 아니 나는 안 만족스러운데. 그래서 용돈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 수준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안 되는 정도의 금액은 증여를 안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빠가 5천만 원, 할아버지가 5천만 원 다 증여세 안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데 아니 윗대니까 그냥 다 증여세 나. 증여세가 10년 합산이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한 8년 전에 증여받은 걸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5천만 원 증여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한테 5천만 원 증여받은 게 한 8년 전에 있는 거야. 1억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세금 내야지. 10% 500만 원. 받은 사람이 내야 돼요. 몇 년 전에 한참 유행했던 게 자녀들을 비거주자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비거주자가 되면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줘도 부동산을 줘도 증여세를 내가 대신 내줘도 돼요. 근데 자녀가 거주자이게 되면 증여세를 내가 대신 내주는 것도 증여로 보거든요.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미 5천만 원 이상 증여를 해준 시점에서 돈으로 혜택을 주고 싶은 상황이면 차용증을 쓰면 해결. 받아야 돼요.
그게 특수관계인이라고 그러죠.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돈을 빌리면은 내가 법적으로 4.6%의 이자를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내가 10억을 빌리면 연이자 4,600을 드려야 돼요. 만약 안 주잖아요? 그럼 그 2차 4,600만 원 이자 안 준 것도 증여받은 걸로 봐요. 그러면 이제 또 다음에 궁금한 건 친구한테 받거나 빌리는 케이스가 좀 궁금한데요. 친구한테 돈을 받는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증여라고 해요. 10년 안에 그런 거 없어요. 친구는 다 증여했어요. 아까 차용증 얘기하셨는데 그걸 사람들이 무적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차용증에 10년 뒤에 갚을 거야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데 10년 뒤에 갚는 거는 인정해주기가 쉽지 않죠. 갚을 의지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죠. 화폐 가치도 달라지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길어야 한 5년 정도로 상환 기간을 잡고 이자는 꼬박꼬박. 차용증 같은 경우에는 공증을 받아서 입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자를 계속 지급하는 것으로 빌린 것 입증을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게 내가 실제로 갚아 나갈 거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려면은 이자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원리금 상환으로 방식으로 하는 게 과세관청 입장에서 좀 납득하기 얘 정말 대여구나 라고 할 수 있는 확실히 되겠죠.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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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무상으로 무언가를 혜택을 받는 거는 다 증여로 봅니다. 아까 그 주식도 얘기해드렸다시피 그 자산이 증가하는 부분도 증여로 볼 수 있는 케이스가 있고 엄마 집에서 내가 무상으로 살아도 부동산을 무상 사용했다는 이유로 증여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포괄적으로 이제 증여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공짜로 받는 경우에는 다 증여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그 전에 상담을 해서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증여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도장 찍기 전에 연락 주셔야 돼요. 제발. 이 세상 모두가 웬만하면 절세해라. 전화해라. 텍스.